안녕하십니까. 오늘 132편에서는 집값이 30-40% 폭락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모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대폭락을 예견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는가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땅꾼대학의 그 제자 여러분들 이거 맞추면 누가 땅 한 평 줍니까? 아니면 이거 틀린다라고 해서 땅 뺏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을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약 30-40%의 폭락이다라고 그런다면은 지금 나라가 난리 납니다. 현재 조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곽에서는 깡통 전세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집값이 현재 전세가율이 약 70%에서 80%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집값이 30-40% 떨어진다. 대한민국 은행은 다 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경기를 갖다가 경제 전문가 하는 분들을 보시면 많이 보셨죠? 자, 불황기에서 시작을 해서 회복기로 해서 근데 호황기를 이미 지나서 후퇴기에서 불황기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 경기예요. 일반 경기가 그럼 이 바닥점을 어떻게 보느냐? 일반 전문가들이 내년도 2023년도 6월 달을 기점으로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불황의 이제 바닥이 도달하는 건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사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특별히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셔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약 6-7개월, 7-8개월 후행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얘기하는 주택 경기죠.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세요.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에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에서 시장을 제어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어요. 뭐냐? 투기적 수요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안정화한다. 과열이 됐죠. 가수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을 죽었어. 활성화한다. 뭐야? 가수요를 자극하는 거예요. 집사.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바로 호황일 때 억제 정책을 씁니다. 올라가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부도를 선언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 투기를 조장을 해야 돼요. 이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냐?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감면해요. 집 사라 이거예요. 신규 수요 보고 집 사라, 교체 수요 보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투기적 수요, 제3수요, 요 외부 수요 보고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뭐예요? 부동산이 폭등을 해. 그럼 누구예요?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제어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너 집 많이 갖고 있지? 바로 뭐냐면은 제3수요, 투기수요, 이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투기를 방조하는 정책이 나올 거냐?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국면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투기에 대한 방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자, 호황일 때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죠? 한 달에 한 번꼴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불황일 때 이명박 정부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이때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나라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나? 거의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니까 한 번씩 살아나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들 지금 하우스 푸어 시대 아니에요. 집 사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7년 동안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 투기 수요, 이 수요, 제3 수요, 투기 수요, 이 수요를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장에 대해서 낮게 내려가냐 높게 가느냐 뭐 가느냐 이거를 주의해야 되지. 시장을 그냥 레세르페르 그냥 나는 거야. 방임 정책으로 그냥 떨어지든 말든 내버려 둘 거야.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주택산업이라는 거는 뭐냐? 정책산업에 들어가 있음을 보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많이 강의해드렸던 강남에서 특별히 대치우성 아마 개포우성 하실 거예요. 요게 꼭 거의 되면은 7년, 8년, 9년 그러니까 8자를 기준으로 한 앞뒤에 오르고 내렸다. 그거에 대한 자료죠. 요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하신 분은 보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년, 4년, 5년으로 해서 바로 3, 4년, 5년으로 했는데 가장 기준은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낙차가 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개포우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게 저 부동산 뱅크죠. 부동산 뱅크에 있는 자료를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2086년서부터 98년서부터 여러분들 98년도에서부터 10월달서부터 자료를 쫙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988년도 10월달 전고점 1억짜리가 얼마 돼? 2억 6천에다 2억 8천까지 지금 거의 3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98년도 자료는 어떻게 되니까 10월달에 전고점 2억 8천이 어떻게 되냐 2008년도 10년 사이에 2억 8천짜리 약 3억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5배나 올라요. 15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쫙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 2018년도 19년도 이러한 자료들을 백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야지. 지난번에 모 대학교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일어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결론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경제 위기가 나온 게 IMF 때 경제 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 때 이런 변화가 오죠. 결국은 이 변화를 갖다가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7년 동안 약세로 가요. 정확하게 강남은 2007년도가 하방 가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얘기한 최고점 가격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2007년서부터 2008년도가 일반 지역이 떨어질 때 먼저 하향 국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 15년이라는 주기를 보고 7년 동안 끝까지 내려갔다 또 7년 동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갖다 전부 분석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2007년서부터 2013년까지 침체가 너무 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는 동네가 2014년도에 집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2015년도 안 올랐어요. 2015년이나 16년서부터 올랐는데 어디? 강남은 이미 먼저 오르고 먼저 오르면서 리딩을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엄청 올랐는데 이때 거의 3개월 사이, 6개월 사이에 더블 가격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1개월에 1억씩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은 제가 부동산 TV에서 이미 강의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3년 동안 만에 많이 올랐다. 엄청 올라간 거고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급 확대 정책인 제3 신도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 오를 땐 강남 혼란만 떠들지 우리 동네는 조용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14년도를 보자. 강남에는 올라붙이기지.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들 개포주공, 지금 개포주공 1단지 10억, 1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32억까지 됐잖아요. 이때 바로 뭐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거의 20억대로 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지금 얘기한 수도권이나 웬만한 지역에서 봐보면 2014년도에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강남이 혼자 오른다고 떠들지 1년 정도.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강남이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저점이라고 그런 건 지나봐야 알아요. 고점도 지나봐요. 바닥인 거는 지하실이 1층인지 지하실 3층으로 내려간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고개가 지금 제일 위에 피크점인 것도 지나봐야. 그런데 이 지나보는 걸 언제 하는지 아세요? 6개월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을 갖다가 기점으로 볼 거냐, 작년도로 기점으로 볼 거냐. 그래서 아마 금년도의 하반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일어났다면 금년도 2022년도 상반기 1, 2월 달에 1, 4분기인 1, 2월 달에 바닥점이 되는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봐보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점 올라갔다, 고점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분들은 그냥 그분들끼리 놀라오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고점과 저점은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대 1년이 지나야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남의 움직임도 어떻게 되냐? 6개월의 움직임은 빠른 거예요. 보통 1년 정도가 지나야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걸 참고적으로 잘 아세요. 그래서 자, 떨어질 때는 우리 동네만 떠들지 강남은 조용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동네 떨어진다 아우성 칠 때 강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유 그래? 나도 떨어져야지 라고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현상은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여지껏 나타난 그 시장에서의 현상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 가자 이거. 2022년 이후 주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상승 그동안에 7년 동안 상승을 했죠. 결론은 2020년 3월 달을 뭘로 본다? 피크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조정은 어떻게 되냐? 3년에서 4년 정도 갈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나? 변곡점을 금년 3월 달로 전제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조정한 대로 예견한 대로 조정 국면이 오면 7년의 수축, 7년의 상승 국면에서 이제 뭐냐면은 코로나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고물가를 잡아야 돼요. 이 물가를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전문가들이 잡는 바닥점을 2023년 6월 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거를 갖다 참안해 봤을 때, 자, 90년도, 98년도, 2008년도 늘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강의한 것처럼 30%의 폭락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는 아니하다 이거예요. 얼마로 본다? 10%에서 20%. 20%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강남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보통 얘기한 평당 1억, 지금 얘기한 34억, 32억서부터 34억이죠. 개포 1단지는 지금 32억이고, 그 다음에 우성도 지금 32억, 31평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25억에서 27억을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내려간다 라고 그런다면 외곽에 일어나는 여파가 엄청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전세입자의 막말로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하면 절반 이상이 깡통부자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정부가 그냥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쳐요. 지금 서초구가 그렇죠. 강남구도 서서히, 송파는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강남 상구에서 송파는 떨어져 나가고 강남구가 싹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서초구가 마지막으로 반항을 하고 있죠. 10월 달에는 떨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하향 시장이에요. 그래서 25억 정도로 붕괴가 시작될 거다 이거예요. 얕게 내려갔을 때는 6, 7억, 깊게 내려가면 25억까지 가지 아니할까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장의 첫 조짐, 완전한 하락은 12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떻게 되냐? 요즘 주택시장 예전하고 달라졌죠. 옛날에 강남이 앞서면은 후속 지역이 졸졸 떨어다니고, 시차는 6월에서 1개월 차이 상승폭 또한 강남이 컸지만, 하락 때는 또 어떻게 되냐? 강남보다도 외곽 하락폭이 더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등식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해요. 외곽의 상승 하락의 반전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종전에는 선거 등 각종 지표가 주택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는데, 앞으로는 뭐냐? 선도 세력이 없는 거의 전국이 하나의 통속이에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강남의 서초구 그러면 구반포예요. 구반포가 올라가면 삼풍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미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무지개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이 현대가 되면 그냥 한양으로 갔고, 그 다음에 라이프 미성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강남 전체에서 구반포에서 평당 1억에 거래됐대. 그러니까 우리 얼마지? 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통속으로 묶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I 세대가 되다가 보니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통속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시장이다라는 건 하나의 통속, 전국의 하나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보세요. 반대 현상으로 생각하세요. 현재.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미래가치와 지역가치, 이게 부동산에 붙는 피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개포 1단지 재건축하는데 공시지가가, 땅값이 평당 6,200만, 공시지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강남의 주택지 가격은 평당 얼마냐? 9천만 원, 1억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현가율로 한다 하더라도 8, 9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격이 조정받게 되면 미래가치와 지역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개포 포스티지 지금 얘기한 1단지가 4,800, 5천에 분양을 했죠. 근데 시가가 지금 1억이죠. 따블이 붙다가 보니까 약 200대 1, 300대 1까지 왕창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때 무슨 가치가 있냐? 지역가치와 그 다음에 미래가치인데, 미래가치가 재건축, 재개발, 이 가치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어떻게 되냐? 재건축 시장이 좋고 재개발 시장이 좋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시장서부터?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서부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치와 지역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인데 7일날, 6일날, 7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마포에서,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여러분들 강의하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이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투기성 자금이 주택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맨날 부동산에 있는 게, 자, 저금리일 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고금리로 가면 돈 갈 때 엄청 많습니다. 이때 기대이율,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금리 채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금리가 지금 얘기한 그 저금리일 때, 저금리 또 불황 국면일 때, 이때에는 돈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중금리, 고금리로 올라가면 돈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돈이 갈 데가 많으니까 부동산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자, 이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우리 땅꾼 대학에, 원래 졸업이 2025년 12월 달이었는데,
요거를 평생 졸업으로 무한대로 연장했다라고 그러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